이슈 분석 시작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공매도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그만 게임 유통업체죠. 이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에 공매도 세력과 반공매도 세력 간 전쟁터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찬반이 뜨겁게 진행 중이고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공매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공매도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반공매도 운동이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지만 개미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 분석에서 공매도를 놓고 집중 대담과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민감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유튜브와 SBS 비즈 애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로 이 토론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댓글창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토론에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주식시장은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지적하는 대로 실물과 어떤 금융지수 간의 괴리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우려의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지금 현재 경기 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 지상으로는 지금 계속 90대 초중반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 주가는 지금 3,000폰 코스피 기준으로 3,0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공매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한 여론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화작에 대한 사진도 있었죠. 한 개인 투자자 단체에서 공매도 반대 버스. 네, 저도 시내 가다가 저게 무슨 차지 하고 그랬는데 광화문 여의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공매도가 이전부터 상당히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절정에 달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공매도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주가가 상투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려갈 일이 남았습니다. 경기가 부양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경기가 코로나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큰 괴리가 생기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붕괴되는데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은 지금 현재 엄청난 피드를 내서 신용투자 잔고매도 20조 원에 달하니까 피드를 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찬성이 24%, 반대가 60.4%에 달합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20조 원씩이나 빚을 내서 투자한 주가가 떨어지면 엄청난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것이 20조 원 정도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빚을 내준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과거에 제가 보면은 대공황 때 혹은 닷컴 버블 2000년 초에도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대공황 때나 닷컴 버블 이때도 사실은 공매도 세력보다는 개인 투자자 세력이 더 커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허딩 비헤이비라고 그래서 군집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과매수를 하게 되고 주가가 또 떨어진 조짐이 보이면은 또 과매도를 하게 돼가지고 주가가 폭등하면서 그 폭등할 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서 대공황이 온 거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도 그런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매도는 오히려 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거를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당장은 개인 투자자가 돈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길게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폭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금융회사 부실로 비화가 것이라서 저 같은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기본적으로 지금 공매도 구조 시스템이 개인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은 의견도 남겨주셨지만 무기한 공매도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뭐 저도 많이나 하지 않고 조금 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그야말로 집합적으로 큰 회사를 가지고 전문가들 대동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보다는 그만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공매도뿐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아까 우리가 대공황 때나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에 본 것처럼 군집 행태에 따른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공매도를 뭐 전혀 금지시키지 않고 있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주가가 더 등락폭에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가가 너무 오른다 싶으면은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을 이것 때문에 주가의 안정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순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전부 없애버리면은 주가 그야말로 폭락을 하면서 제가 개인 투자자들 이번에 뭐 반대하는 분들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워낙 많은 지금 이제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야말로 일자리도 없고 집값도 오르고 이러면서 빚을 내서 주식으로 그냥 소위 말해 비투를 하는 거죠. 비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이 괴리 상태,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가 오래 가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 발생하면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융 부실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금융 위기까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뭐 손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적절한 공매도를 유지해 주면서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너무 급등 나가지 않게 좀 어느 정도 안정 기능을 찾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매도의 정말로 순기능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럼 공매도의 그 순기능이 정말로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여론이 센 것이고 재개를 설사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강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개인이 불리한 건 사실은 왜냐하면 정보 자체를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공매도를 더 오래 가져가거나 공매도 금지를 더 오래 가면은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게 바로 그건데요. 더 큰 폭락이 오면서 경제 충격이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도 많을.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3,000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경기도 회복이 돼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해주면은 주가를 뒷받침하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10년 이상 코스피 2,000선에서 1,000, 2,000 사이를 돌다가 이번에 모처럼 이제 3,000대로 올랐었거든. 이걸 유지하려면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도록 경기가 뒷받침해주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좀 그것을 개인이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 이런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경기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개인도 지금 엄청난 폭락이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셀트리온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미국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미국 게임스톱하고는 차원이 다른 회사입니다. 게임스톱은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라서 이미 온라인 게임으로 가면서 비디오 게임은 안 되는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매도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하락에 베팅한 거고 우리나라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입니까? 시총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총매도 50조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순이익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1조 원의 순이익을 낸 회사입니다. 이것이 주가가 하락하리라고 공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작년에 3월 공매도 금지 전에 공매도 잔고가 한 총 시총이 한 4%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10만 원대 하던 셀트리온 주가가
거의 40만 원대 육박해서 올라버렸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도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너무 올랐다 싶어서 만약의 하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잔고를 쌓아둔 것인데 이것은 게임스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실트리온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 해서 뭐 상승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승에 이번에 모이는 게임 투자들은 아마 실트리온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의견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학 회장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순 기능이 정말로 현실에서 네.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스템의 디테일한 부분을 짚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같은 경우 개인은 기한 제한이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기한 제한이 없고 이런 식의 기울어진 운동장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무차입 그 공매도는 금지시키고 있는데 네. 기관들은 거의 뭐 무차입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운용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실물과 우리가 처음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실물과 주가 간의 괴리가 심해지면은 폭락 장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의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저도 그분들 걱정하는 것이에요. 네. 자 어제 주식시장을 좀 볼까요? 셀트리온 주가가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전일에 이제 게임스톱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고 네. 공매도와 반공매도 세력 간의 어떤 전쟁터가 된 것처럼 비춰졌고 그게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으로 옮아간 듯한 지금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지금은 물러났지만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의 어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공식적으로 SOS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치기까지도 했었죠. 그만큼 뭔가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스탑하고 실트리온은 기업 자체가 차원이 다른 회사고요. 작년에 실트리온 같은 경우에 매출 2조에 영업이익 1조를 낸 회사고 우리나라 시총의 6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주가가 하락하리라고 하락 베팅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 오히려 주가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집해서 주가를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실물과 괴리된 머니 게임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치 투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그 회사의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전망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지금은 제일 문제가 이제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SNS가 발달되면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이런 머니 게임으로 가면은 그것이 바로 미국의 게임스탑이죠. 우리나라 실제로는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것이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개인 투자자를 저도 뭐 개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 조금 손해 보는 걸 걱정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큰 피해를 보면서 20조 원이나 신용융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갚지 못하면은 금융회사가 부실화됩니다. 금융회사 부실화는 바로 우리가 왜 금융위기에 왔습니까? 금융회사 부실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개인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면 안 된다. 이것이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것이지. 저도 뭐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거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지금 말씀하신 기간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당국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걸 많이 가끔 요구하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댓글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순기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머니게임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에 의해서 머니게임에 의한 지수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IMF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공매도 재개해야 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당국도 고민이 깔려 있는 게 자칫 공매도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트리온인데요.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 실트리온에도 공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한 4% 정도를 공매도 잔고를 쌓아두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예상치 못한 폭락에 특히 한국처럼 경제 정책이 막 급변동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폭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손실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해지 수단을 다 없애버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손실 해지를 하지 못해서 손실을 크게 보게 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돈도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이 나가면 주식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외화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겨요. 네. 97년도에도 우리가 돈이 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런 것을 IMF가 그래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 공매도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에 대한 해지 수단을 용인해 주어야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방어되고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 워낙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만간에 출연자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와 관련된 갑론들방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측면의 패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공매도 이슈와 관련돼서 저희 이슈 분석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당국이 다소 좀 실수한 측면이 있는 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좀 섣불리 내뱉은 것도 사실 시장에 불신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금융당국의 문제점은 이번 3월에 재개할 걸로 해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4월 보선을 앞두고 정부 당국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발언, 쉽게 얘기하면 보선을 앞두고 그냥 공매도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금융당국이 순응하는 듯한 지금 발언이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금융당국의 정책 스탠스는 뭐냐 이런 그 불신이 오히려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융은 금융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굉장히 두텁게 깔려 있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다양한 의견 저희가 공매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이슈 분석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